안녕하세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소자와 30대 이하 소득 없는 자들의 고액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100억 원의 세금을 추징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강화되자 양도세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면서 가족 간 증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으로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미래의 자녀 세대들이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자녀 앞으로 저축성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한다거나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 등을 개설을 하고 조금씩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동안 받았던 세뱃돈이나 또는 틈틈이 모아온 용돈 등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했을 때 현행 세법상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자녀의 미래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편법 탈세가 아닌 세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자녀 명의로 장기적인 재테크 투자 관점에서 적금이나 안정적인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내어서 연소자 앞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부모 찬스에 의한 편법 증여로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지 사례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절세 방법 등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 재산 편법 취득 연소자 등 446명을 세무조사했다는 내용인데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보게 되면 30대 이하 연소자나 소득 없는 자가 고액의 주택, 상가 빌딩, 주식 취득 등 변칙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을 해 주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변칙적인 증여 혐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좀 줄이려다가 오히려 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하더라도 국민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사전 증여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전에 자녀의 나이나 직업, 증여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각자 합당한 절세 방법을 잘 모색을 해보고 사전에 증여세의 예상세까지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본 다음에 꼼꼼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 재산의 종류, 즉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할 것인지, 또는 자녀의 나이나 직업 유무, 자녀의 나이가 10대 이하 연소자인지 대학생인지 직장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소득 발생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증여를 결정하시기 전에 자녀의 나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서 증여세의 절세 방법은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의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을 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남들처럼 가진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국세청에 증여세까지 내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해주고 싶지 않다면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다음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 금액만 증여를 하게 되면 공제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 대신 자녀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건데요. 금융채무나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활용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0년 동안 7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는데요. 최초에 예를 들어서 2살 때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공제를 해주고 10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또 2천, 성년이 된 후에는 한도가 5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천을 추가해서 만약에 2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7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경우에는 10년마다 6억씩 추가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되면 매년 10년마다 6억씩 추가로 증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직장에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차용을 해줌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에서 실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자녀가 최초에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5천 원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 증가분이 10년 후에 2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준 경우에 우량주나 배당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투자 수익이 2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2억 정도는 증여세 한 푼 없이도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또는 전세자금, 주택구입비 등으로 아주 요긴하게 자녀의 자금 출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로 단순히 현금만 입금된 상태를 가정할 때 입금 시기에 현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을 했다거나 주식 가치가 추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아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부모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최초에 매수한 주식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에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관련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번복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1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말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가 준 교육비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등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바 등의 수입으로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기타 사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모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을 자녀가 전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며 자녀 본인에게 기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회사에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축의금을 전달했다든지 자녀의 친구들이 축의금을 전달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제외가 되겠고요. 또한 해외 유학생이 부모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하게 가족 간의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통장을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자금의 실질과 내용이 명백하고 증빙이 확실하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서울에 사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현금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통장으로 돈을 붙일 테니 돈을 찾아서 친구에게 현금으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하고 1,000만 원을 송금을 했다고 했을 때 그 1,000만 원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게 동일한 금액이 인출이 되어서 친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은 부모님 돈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통장을 가족 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부득이하게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정확하게 입증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생활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될 만한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 결혼을 시키는 경우에는 하객들의 방명록이나 축의금 목록에 대해서 훗날 자녀가 결혼 후에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의 자금 출처 증빙으로 필요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 혼수용품, 축의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아닌
일반적인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시기는 현금을 인도받은 날이 되겠는데요. 가족 간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없는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원금과 이자 지급 기일을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반드시 증여세를 사전에 신고 납부를 해야 차후에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가 제외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인 4.6%가 되겠고요. 부모에게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반드시 해두고 금전 거래는 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시는 것이 나중에 증빙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가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증빙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현금 차용 거래에 대해서 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법적으로 정한 적정 이율은 4.6%입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주면 그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단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경우 이율을 0%로 했을 때 적정 이자율을 4.6%를 대입을 하면 920만 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920만 원은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자녀에게 증여 후 원금만 상환을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께서 증여를 5억을 했는데 증여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그런 증여세 세금 계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 방법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매우 비교적 간단한데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가액을 빼고 증여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는데요.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10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 표준은 4억이 되겠는데요. 증여 재산가액 10억에서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4억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표준 4억에 증여세율 20%를 곱하고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증여세율표 등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세나 종부세, 증여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